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최저임금,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그리고 각종 사업장 지원 제도와 4인 이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령, 그리고 고용노동 Q&A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의 개념을 보시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을 주고받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근로자로 안 보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로 안 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떨 때 근로자로 안 보냐면 일반 가정집에 파출부로, 가정부로 고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가정부를 근로자로 안 봅니다. 그러면 그 가정부를 고용한 일반 가정의 주부도 사용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고객이 자의로 지급한 봉사료, 이런 부분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호의적, 은혜적 금품. 자, 호의적, 은혜적 금품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한 금품 중에 한 달에 15일을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한 달치 월급을 다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달치 월급이 다 임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5일치만 임금이고 나머지 15일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임금이 아닌 호의적, 은혜적 금품으로 봐야 됩니다. 또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이것 또한 임금으로 보지 않는데요.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예로 들자면 식대도 될 수도 있고 또 교통비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5,000원, 6,000원 정도의 식비를 실비 변상 쪽으로 편의상 계산을 5,000원 곱하기 20일 해서 10만 원을 지급한다든지 교통비를 기름값으로 해서 실비 변상 쪽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로 임금 지급의 원칙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의 원칙입니다. 통화불, 직접불, 정기불, 전액불의 원칙입니다. 통화불의 원칙이란 임금을 통화로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 있죠. 그래서 현금 지급을 하되 계좌입금도 통화불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불입니다. 직접불은 당사자인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거나 계좌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정기불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을 월 급여일로 정하고 1회 이상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기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액불입니다. 노사 간 상호 정한 급여를 전액 지불을 해야지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의하실 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채권 상계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사용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 지급 시에 상계 처리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그 대출금을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싶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동의를 받으면 안 되고 서면상으로 동의를 꼭 받으시고 공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떨 때 통상임금을 써야 되고 어떨 때 평균임금을 써야 되고, 또 임금의 구성 항목 중에 통상임금으로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또 평균임금으로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산정 원칙은 시간급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급은 매월 근로시간, 산정시간 수분에 월급으로 정한 임금을 나누면 시간급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월급 2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시간급 산정한다면 209시간을 2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초로 필요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 수당, 그 다음에 휴일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산전 후 휴가 수당 산정할 때 통상임금이 산정 기초가 됩니다. 다음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입니다. 이 평균임금은 1급으로 나오는데요.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가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금,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입니다. 근데 퇴직금이 평균임금 산정했을 때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퇴직금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퇴사자의 임금 지급 기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이 규정과 똑같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4일을 도래한 경우에, 퇴직 후 14일을 도래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법 위반이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당사자 사이의 합의라는 것도 퇴직 후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 연장을 해야 합의를 하였다라고 보고, 그 합의도 구두상의 합의는 합으로 보기 어렵고 서면으로 작성을 한 합의서가 있어야지 됩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금품 청산 기간이 도가 되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정기 지급일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일부만 지급되거나 이런 경우들을 다 임금 체불이라고 합니다. 이 임금 체불은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그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언가 하면 임금 체불이 발생을 했을 때 발생 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받아야 할 임금 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공소시효입니다. 공소시효는 임금 채권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인데 임금 채권 청구권이 3년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5년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업주 A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B는 퇴직 후 한 달 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법 위반 사항이 맞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되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체불 임금을 청산을 하자 처벌 원치 않는다면서 취하서를 제출해서 종결된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주 C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는 퇴사 후 한 달 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업주 A씨와 달리 사업주 C는 진정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 관련 서류 일체를 송치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직원 D는 임금을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을 받았습니다. 자, 소액체당금을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을 하고 체불임금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사소송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 최고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다 합해서 10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